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쳐주셔도 돼요.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다 전달이 됩니다. 네. 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종종 받아보시죠. 특히 이제 코치님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요, 이 질문을 받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그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야, 되게 어이없다. 황당하다. 군대에서 행복했다고? 또 다른 반응은 너 되게 상명하복 좋아하고 각 잡는 거 좋아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까라면 까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서 왜 가장 행복했나? 바로 사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사랑을 느껴보고 나눴던 게 바로 군대에서였는데요. 저는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역 대위인데 대위가 누구인지 어떤 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은 계급이었던 사람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얼굴은 정말 다르지만 이분도 대위셨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캐릭터였는데요. 네. 제가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하고 소대 배치를 받았을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병사의 주적은 간부다. 그리고 제가 소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 야, 니네 소대가 가장 문제 많아. 너 정말 이제 힘들 거야. 그리고 소대에 가서 소대원들한테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야, 군대는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실히 깨닫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간부는 병사의 주적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가장 문제 많은 소대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소대가 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고요. 군대는 인생을 낭비하는 곳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생활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즘은 좀 이제 좋게 바뀌었다고 해요. 침대형으로 바뀌고 이렇게 소수 인원만 자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내무반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병사들이 자요. 근데 저는 장교기 때문에 혼자 독신 숙소에서 자는데 제 그 특성상 병과 특성상 부대장님께서 야 너희는 병사가 많으니 병사들의 삶을 알아야 돼. 병사들이랑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제가 소대에 가서 한 달간 병사들이랑 같은 내무실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대원들은 불편했겠습니까? 뭐 저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을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고 잠재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존재인지를 그 한 달을 생활하면서 그들 옆에서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들의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음에 임관했을 때는 책임감을 갖고 소대원한테 잘해야 돼, 난 리더야 이런 생각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죠. 초코파이고요. 오른쪽은 커피입니다. 이제 저는 낮에 근무가 끝나면 밤에 이제 집에서 쉬면 되는데 거의 매일을 초코파이와 뭐 군방과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초소의 순찰을 갔습니다. 뭐 말이 순찰이지만 거의 놀러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소대장이 오니까 얼마나 뭐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초코파이도 먹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저는 생일 챙기는 걸 좀 중요시해요. 뭐 제 생일은 별 관심이 없지만 그 사람 생일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정말 축복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생일날은 항상 챙겼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쓴 편지를 주고 뭐 상품권 같은 선물을 항상 줬고요. 회식도 자주 했습니다. 생일자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밖에 나가서 우리 40명 정도가 같이 고기 뷔페집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 상관한테 우리 나가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상관은 거절하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위험이 크니까 사고 날까봐. 근데 저는 군대에서 알았어요.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저는 윗사람한테 할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계속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야 되는지, 나가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내가 그들을 잘
사고 안 나게 하겠는지를 잘 말씀드려서 결국엔 40명을 데리고 야외 고기 뷔페집에 가서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 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50만 원을 제 사비로 딱 긁었는데 저는 그때 또 알았죠. 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구나. 네. 전 사실 여자친구한테 돈 쓸 때 살짝 아까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날 이제 술을 다 먹었으니까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꿀물을 타줬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 먹으라고 준 꿀을 40인분을 타서 소대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간부들은 간부끼리 하지만 저는 소대원들이랑 주로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모여서 이렇게 뭐 가족 오락관처럼 계속 퀴즈나 게임 대회를 하고 상품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해 소원이 뭐냐 물었는데 그때 소대원들이 안아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안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되게 장밋빛이고 소대원들 잘 대해줬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도 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복무도 잘 하되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곳이 후회되는 경험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의견도 듣고 설문도 했는데 군대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군대 와서 이게 시간 낭비가 될까 봐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와 자격증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거의 95% 이상이 동아리나 자격증반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물론 제가 가르친 건 아닙니다.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도 뽑아서 이런 활동도 하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 복무했던 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군대에서 복무를 하지만 그곳을 떠나면 그곳에 대해서 뭐 알 길도 별로 없고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군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유명한 유적지라든가 좀 소문난 곳을 한번 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는 그동안 제가 소대원들 사진을 다 찍었는데요. 그 사람에 맞는 사진을 다 인화해서 앨범에 넣어서 저녁 선물, 제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손편지와 선물과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밥상은 네. 그럼 각자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뭐 다양한 밥상이 떠오르실 텐데 우리 안남석 코치님 또 이게 밥상과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군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받았던 밥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낮에 밤에 근무를 쓰고 이제 당직을 다 마치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집에 가서 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소대원들한테 빨리 와달라고. 근데 보통 근무 밤새서 한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유도 말 안 하고 오라고 하길래 왜 그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소대에 막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대문을 탁 여는 순간 빵빠레가 울리고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 생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야근하고 이렇게 자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그 뒤에 직접 끓인 미역국과 쌀밥을 가져다가 저를 줬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저 제대할 때 사진인데 사실 병사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휴가, 외박, 뭐 외출 이런 거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제대하는 날 전 소대원들이 휴가를 연기하고 다 부대에 남아서 제 저녁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셨던 8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여기 모였는데요. 제가 정문을 나설 때 저를 행가리를 쳐주면서 제 미래를 응원해 줬습니다. 7번 행가리를 해주더라고요. 행운의 숫자라고.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제 소대장실과 숙소에 붙여놨던 문구인데요. 정말 소대원들한테 친구이자 형이자 아빠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었고 제가 왜 이때 가장 행복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진성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아마 이때가 제 부족한 저이지만 그나마 가장 진성 리더십을 발휘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이때가 가장 긍휼감을 가졌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제일 행복했어? 그럼 진짜 힘들었을 때 또 언제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요,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에 잠깐 살았었습니다. 이곳에 살았는데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맞추시는 분께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케냐. 케냐 정답입니다. 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가나 초콜레. 네, 감사합니다. 케냐입니다. 네, 유명한 노래도 있죠? Wageni 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네, 하쿠나 마타타 바로 케냐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국제개발활동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힘들었다고 하니 음식 때문에, 기후 때문에, 언어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전혀 힘들지 않았고요. 뭐 음식, 기후 다 잘 맞았습니다. 심지어 시차 적응도 하루 만에 끝냈거든요. 네. 잠깐 삶을 보여드리면 제가 뭐 수도에 호텔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정말 저 오지에 한국에선 지금 볼 수도 없는 오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당연히 없고요. 이런 숯불에다가 불을 떼어서 밥을 하는데 숯불이 어찌나 또 습기가 많아서 불이 안 붙는지 제 30분 동안 거의 매일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꼬마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네, 제 옆에 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 먹었는데 왼쪽을 보시면 저거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자른 거 아니냐, 축소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 크기가 답니다, 부엌이. 그리고 화장실은 없고요. 공용으로 한 뭐 10세대가 같이 쓴 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욕실도 없었습니다. 씻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을 한 칸 이렇게 좀 구석을 잘라다가 저런 크기의 욕실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힘들지 않았는데 뭐가 힘들었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어디 계시냐 저를 못 찾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시커먼 사람이 아닌데 마음 착하신 분 눈에만 보입니다. 네. 제가 갔을 때 이 나라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1년에 거의 비가 안 오고 온다고 해도 정말 부족하게 옵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평균 7km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더러운 물을 뜨죠. 이런 물을 먹고 이런 물을 샤워하고 이런 물로 세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후 100일도 안 된 애가 죽는 것도 봤고요. 어른들 몸에도 부스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주 사업은 위생과 식수와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핸드펌프를 만들고 뭐 화장실을 만들고 위생 교육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마을을.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곳곳에 이미 핸드펌프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핸드펌프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핸드펌프 있는데 안 쓰냐? 근데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럼 고치면 되지 않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해봤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수십 년간 부자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냥 뚝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학교를 지은 곳도 있는데요.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왜 평일이냐 학생들이 없냐 물었더니 학교가 문을 안 연대요. 그래서 왜 안 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없대요. 왜 선생님이 없냐 했더니 선생님이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왔는데 너무 오지라서 일주일 만에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또 외국에서 학교만 뚝딱 지어놓고 그냥 가니까 여기는 그냥 주민들이 남아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걸 딱 확인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이라든가 좋은 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좀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야겠다. 언제까지 저렇게 남의 도움으로만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길고 힘들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일단 저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방문해서 놀고 뭐 일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 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마을에 뭐가 있다고 하면 가서 인사하고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왼쪽은 결혼식 사진인데 결혼식에 처음 본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만 온 건데요. 한국인들 가면 인기 폭발입니다.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 동네에 얼굴 하얀 사람 저밖에 없었고요. 또 머리카락 만지는 거 너무 신기해요.
저는 얘네들 머리카락 만지는 게 신기했거든요. 서로의 머리카락을 만집니다. 그 오른쪽은 저희 마을 주민 아이들인데요. 그 한 10세대가 같은 울타리 안에 삽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살았던 저희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썼던 방법은 주민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으니 마을에 리더를 한 명씩 뽑자. 그래서 그 젊은 리더로 하여금 그 마을에 전파하도록 하자 해서 마을에 되게 주도적이고 하고 싶어하는 리더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교육하기도 하고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또 정부의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위생교육도 했습니다.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활동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무슨 활동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네, O라고 적혀 있잖아요. O. OX 퀴즈입니다. 근데 우리는 OX 퀴즈 너무 익숙하잖아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자, 오늘 배웠던 내용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 한 번도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도 정부에 있는 강사들도 OX 퀴즈를 이렇게 막 O는 왼쪽, X는 오른쪽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가지고 현지에서 먹혔던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한텐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했던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이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뿌릴까? 네. K 게임, K 리더십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맞추면 비누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제가 이제 우물과 뭐 펌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외국 NGO에서는 그냥 와서 자기네들이 뚝딱 만들고 갔지만 저는 이제 마을 사람들 다 항상 모아서 어디가 좋은 장소냐, 어디가 동선이 좋냐 이렇게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사실 이들이 제일 잘 알죠. 그리고 결국엔 이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그게 더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사도 했는데요. 사실 그냥 저희는 딱 만들어주고 떠나면 되지만 마을 사람들 주도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을 사람들과 초반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자재와 기술자를 제공할 테니 너희들은 노동력을 제공해라. 이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한 땀 한 땀 한 달이면 끝날 것을 6개월, 7개월간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막 땅도 다지고 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8개 마을을 했었는데 8개 마을에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저랑 분명히 너희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는 기술자와 자재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일을 하겠다 했으면 거기까지 해야 다음 스텝이 나가는데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야 뭐 우물을 심든가 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다거나 한국 본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때까지 예산을 빨리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속도가 더디냐? 저는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도 예전에 다른 NGO들이 썼던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밀당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마을 회의를 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데 사실 여기를 보면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여기가 되게 오지라서 물론 저도 오지에 살지만 저는 그래도 좀 읍내 쪽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2~3시간을 가야 됩니다. 편도. 근데 길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타이어 2~3개 펑크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기계치인데 타이어는 정말 많이 갈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마을에 갔는데 회의 장소에 그 시간에 맞춰 가면 몇 명이 와 있을까요? 마을 주민들 뭐 100명 있다 하면 몇 명이 회의 장소에 와 있을까요? 네, 0명이 와 있습니다. 한 명도 안 와 있어요. 그래서 막 다시 모이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네들 물 파준다는데 왜 안 하지? 제가 화가 한번 났습니다. 엄청 으르렁댔고요. 뭐 사람들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저 혼자 너무 씩씩거리면서 집에 딱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잘
촛불을 켜놓고 제가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 그 사람들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따라주지?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제 머리를 한 대 치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강요했구나. 저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 게 10년, 100년,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건데 듣도 보도 못한 코리아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시간에 안 나타났다고 갑자기 기분을 나빠한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저한테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정말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남을 돕거나 남과 함께하는 일을 할 때는 더 제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깨에 짐이 많아서 힘든데 옆에 걸어가는 사람 어깨에 혹은 손에 든 짐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 생활 청산하고 수행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매니저로 승진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할 뻔했고 계약까지 끝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더 크게 봐서 난 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와야겠다. 해가지고 수행 공동체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흔히 개불릭이라고 하죠. 개신교, 불교, 카톨릭을 다 믿는 네. 종교의 큰 목적은 하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고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시기에 저랑 인연이 닿아서 제가 고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살았던 수행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통과를 해서 들어가면 3일 동안 10,000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번의 절을 해야 돼요. 그게 통과가 돼야 여기서 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전 태어나 지금까지 새해 부모님, 뭐 추석 이럴 때 왜 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르면 용감하다고, 뭐 10,000배, 너무 안 하다 하니까 그냥 시작했죠. 평균적으로는 첫날 한 3,300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첫날 한 3,000배를 하고 거의 까무러쳤습니다. 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온몸이 거의 제 몸이 아닌 거예요, 다. 네.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생활하려면. 둘째 날 너무 힘들어서 3,000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5,000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가 밤 2시까지인가 해서 간신히 10,000배를 마치고 여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이게 무슨 국기 훈련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때 10,000배를 한 게 제가 이 공동체 삶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얼마나 저의 마음을 단련시켜줬는지를 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삶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4시에 일어납니다. 그 전에 업무가 있으면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서 수행을 합니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절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끝나면 아침 밥을 만들고요. 바로 공양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 일과는 일입니다. 일. 왼쪽은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온 거시기입니다. 그걸 이제 텃밭과 섞어서 거름으로 만드는데 전 비위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비위는 정말 마음먹기 잘 됐더라고요. 계속 여기서 뒹굴다 보니까 익숙해졌고요. 미장, 그다음에 지붕에서 감따기, 매주 쓰기 이런 것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게 스승님의 어떤 법문도 듣고요. 또 몇 달에 한 번씩은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연찬이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남자에서 거의 막내였거든요. 20대라. 근데 여기는 들어온 순서대로 앉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돛 닦고 마음 수행만 하면 사실 나 혼자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을 더 좋게 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운동이라든가 환경 운동이라든가 국제 활동 같은 것도 계속 했고 그 활동을 앞에서 발제하기도 했고요. 주말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등산을 했는데 저희 동기들입니다. 함께 했던. 예. 2년 넘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A부터 Z를 다 합니다. 예. 남자들은 24시간 붙어 지냈고요. 여자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붙어 있었죠.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끝나고 저는 만행을 떠납니다. 내가 배운 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러 가는데요. 10일 동안 10만 원을 들고 떠돌아 다녀야 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부산 루트를 선택했는데 제가 10일 동안 10만 원을 들고 살면서 딱 두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사람이 아직은 많구나. 네. 저 돈을 아끼려고요. 히치하이킹을 했거든요. 근데 전 부끄러움이 많아서 히치하이킹 같은 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돈이 없으니. 그리고 저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고 히치하이킹을 3번 했는데 3번 다 태워주더라고요. 특히 뭐 성인 남자 혼자 길에서 시골에서 히치하이킹하면 안 태워줄 법도 한데 여성분들, 나의 뭐 어르신 이런 분들이 다 태워줬고요. 두 번째 깨달은 건 저는 약간 여행 갈 때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에요. 네, 며칠 동안 어디 가겠다.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터미널에 가서 먼저 오는 버스를 탄다. 그래서 먼저 오는 거 그냥 타고 갔어요. 그리고 시간표도 안 알아보고 그냥 시골에 딱 정류장에 가서 다음 버스를 시간을 봤더니 6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각박하거나 계획을 세워 살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항을 합니다. 네, 세상에 나온다는 얘기죠. 회항은 그 뜻 자체로 보면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처음에 원했던 더 큰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자는 그 맥락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와서 회사에 처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이제 부푼 가슴, 충만함을 안고 회사에 들어왔죠. 난 거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정했던 제 꿈입니다. 입사하자마자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걸 좀 저희 동료분께서 어떤 유명한 서예가분한테 이걸 맡겨갖고 저한테 이걸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동안 회사 생활과 강의와 코칭을 하면서 계속 다듬고 성찰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구 총장과 이창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도반님들을 만나면서 이번 지난 기수 때죠. 그때 저희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 사명은요. 지구촌 이웃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와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든다입니다. 이런 사명에 저희 5가지 가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가치가 어떤 울타리, 방향타가 돼서 가고자 하고요. 저의 정체성을 또 5가지를 표현하면 저는 평생 수행자로 살려고 합니다. 수행자라고 하니까 되게 어떤 종교적 냄새, 돛 닦는 느낌인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언제라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어느 곳에서도 내가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훌륭하신 분한테 사사를 받았으니 진성 리더와 진성 코치로서도 역할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계 시민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니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딴 나라까지 도와야 되나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물론 한국도 도와야 되고 한국에도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도반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죠. 근데 저는 너희 집이 어디냐 물으면 약간 지구가 떠올라요. 집에 불 났는데 불 꺼야 되는 것처럼 옆집에 사고가 났으면 가서 돌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계속 배우고 닦고 있는데 언젠간 다시 좀 더 넓은 세상에 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는요. My stage is the world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어가 안 돼서 네, 그게 좀 문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리어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전 프리어그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거는 관종이나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그때 서울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4월 달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날씨 일기예보랑 다르게 너무 추워서. 근데 여기 온 사람들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뭘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때 프리어가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하트 모양의 판을 구해다가 프리어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또 깨달은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첫 발 떼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발부터는 좀 낯이 두꺼워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고 있지만 매우 떨렸거든요. 사람도 안 와요, 잘. 한국인들 뭐 오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안아주거나,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저 총각 뭐 하나, 막 이렇게 보는 눈치였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다가준 게 바로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 와서 안아줬고요. 어른도 와서 안아줬습니다. 한국인도 와서 안아줬고, 외국인도 와서 안아줬습니다. 남자도 와서 안아줬고요. 여자도 와서 안아줬습니다. 혼자 와서 안아주게 됐고요. 여럿이 와서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이 감동과 감사함을 제 사명을 탑재해서 이제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안아줬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아이도 안아주고 어른도 안아주고 싶고요. 한국인도 외국인도 안아주고 싶고요. 남자도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십 진성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급진적 거북이 다들 배우셨잖아요. 저도 이걸 통해서 급진적 거북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사명을 재구축을 해봤고요. 스승님과 도반들의 가르침 잘 받들어서 급진적 거북이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냥 과대망상이 있어가지고 난 세상 78억 사람들과 친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건 잠깐 내려놓고 일단 나 혼자 제대로 서고 내 주변 1명, 10명이라도 잘 챙기자. 그렇게 작은 파문을 일으키면 제 주위도 행복해지고 더 살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북 스토리를 마치고요. 경쾌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